1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 옳은 것은인데요. 프리랜드와 앱트란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를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하나를 아래로 잡으면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보니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 있는 사회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 즉 인간지향적인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일반적이다, 아닙니다. 개별적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사회복지가 훨씬 더 광의 개념이 있다 보니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바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의 의미는 제가 그랬죠. 실천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능은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죠. 제도와 정책 아닙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환경지향적이라면 사회사업은 바람직한 인간지향적이다. 이런 내용이 옳은 내용이고요. 자, 2번의 대상은 사회복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사업은 개별적이다. 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사회복지고 협의의 의미로 개별적으로 잡는 것은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후치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치료적인 것은 사회사업이 되되, 자, 적극적이다, 생산적이다.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고요. 소극적이다, 소비적이다. 이것은 사회사업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에서는 사후치료가 이쪽으로 오고 사전예방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이다라고 하고요. 사회사업은 사후 치료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는 실천적인 내용이 이리 오고 이상적인 내용이 사회복지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은 사회사업, 제도와 정책은 바로 사회복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사업은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역동적인 의미가 있고 사회복지는 고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사회복지가 더 광의입니다. 사회복지가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나도 팁으로 적어드립니다. 제가 부등호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겁니까? 네,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사회복지학입니다. 다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네.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학문적 성격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학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창출해내고 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실천지향적인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실천지향적인 학문입니다. 대상자의 이익을, 이 대상자는 클라이언트를 말하는 거고요.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양극단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을 취합니다. 장점을 취하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에 장점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에 장점도 있을 건데 그 장점을 취하는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이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합니다. 복잡한 인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입니다. 자,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실천지향적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별표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것을 넣었고요. 사회복지학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해설에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은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으로서 한번 쭉 정독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비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 즉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효시고 인보관운동은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웍의 효시 그러면 COS가 되고 그룹웍의 효시 그러면 인보관운동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쪽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인보관운동을 보겠습니다. 사회문제 근원은 환경적 요소에서 찾습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데올로기는 이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급진주의 맞습니다. 영향을 미친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과 함께 거주했죠.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빈민과 거주하는 이 거주를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두고 사적 자선 사업 간의 협조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 내용은 바로 COS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보관운동의 사업 내용은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직접 빈민촌에 가서 거주해서 그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보관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는 사회개혁이죠.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해결됐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있었다. 자선조직협회의 사회문제 원인은 개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치 있는 빈민은 원조를 하고 가치 없는 빈민은 원조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민의 개혁입니다. 개인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역기능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개인의 도덕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COS였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보관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회 유지적인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인보관운동이고 그 사회의 기존 사회를 유지한 상태에서 빈민들의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COS고 COS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의 연계입니다.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연락을 해서 협회가 자선조직협회가 연계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번 문제 COS와 인보관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 보기 내용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핑거스와 미나한, 제스트로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가장 공통점인 내용들이 바로 이건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클라이언트 개인을 말하고요. 환경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의 개발과 발전에 뭐한다? 기여하는 겁니다. 임상적인 실천은 정책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바로 실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양한 체계들이 있죠. 그 체계 간의 연결도 있습니다. 체계 간의 연결,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가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하는데요.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맞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도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윤리강령의 문제인데 2001년이 가장 마지막에 개정되었던 3차 개정입니다. 2001년에 3차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서비스 제공에 미흡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2번 슈퍼바이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생이나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저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나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긴급의 동그라미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신의 의뢰인처럼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가능한 거리를 두어 자신의 의뢰인처럼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아닙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의뢰인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관의 부당한 정책, 기관에 대한 유리기준에 있겠네요.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겠죠? 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관에서 부당한 정책이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 바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4번 지문 맞습니다. 자, 이제 5번 지문 봐야 되겠죠? 5번 지문은 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 실천의 질적인 양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바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체킹해 주시고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셀리베이가 소개한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셀리베이의 강점, 관점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고요. 반대는 병리 관점이 되겠죠. 자, 예외 질문, 변화 질문, 생존 질문, 훈습 질문, 가능성 질문입니다. 이 셀리베이의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답을 해결하겠습니다.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 있습니다. 이 훈습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훈습은 바로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정신분석 모델에서의 훈습 기법입니다. 자, 훈습 기법은 그 환자, 즉 클라이언트가 더 잘 통찰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석 모델은 아시다시피 병리 관점입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과거 정신적인 외상,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외상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 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병리 관점이라 하고 이것은 훈습이라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강점 관점의 반대가 병리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자, 여기에 몇 가지를 써보면 지지 질문, 존중 질문, 의미 질문, 장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라겠죠. 예외, 변화, 생존, 가능성, 지지, 존중, 의미, 장래 질문까지 하면은 셀리베이가 이야기한 강점 관점의 유용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6번은 훈습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알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